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이가 갑자기 난데없는 기축통화 드립을 쳐버려가지고 현재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심지어 이 문제마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쉴드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제가 진짜 현타가 왔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구나. 현타가 오더라고요. 자, 최근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이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야, 무슨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혼자 어떤 평행 우주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뭐 기적의 논리도 부족한 어떤 기적의 논리를 펼쳐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펼치는 레파토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축통화국이 곧 된다.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국가 채무 나라 빚을 막 좀 늘려도 되고 돈을 좀 팍팍 찍어내도 한국의 경제가 괜찮다. 걱정 없다. 튼튼하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싶은 거예요. 아, 시청자분들은 달나라에 가가지고 만리장성을 쌓겠다라는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가슴이 답답하죠. 이런 인간과 그리고 이런 인간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고 쉴드 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한 표라는 게 이 참 얼마나 뼈가 아픈 민주주의의 맹점입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짚어보자고요. 팩트를 따져보자고요. 국제금융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 뭡니까? 그렇죠. 압도적인 1위가 바로 미국의 달러화입니다. 그 다음이 유럽 전체의 공용화폐인 유로화 정도가 되겠고, 거기다가 또 추가를 하자면은 일본의 엔화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옆나라 일본의 어마무시한 경제 규모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일본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크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그 유명한 유럽의 강대국 3국 중에서 거의 두 개 국가를 합친 경제력과 비슷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이에요. 단지 그런데 미국이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국력과 경제력 그리고 전지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국이다 보니까 이 미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질서들이 통제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안타깝지만 0.1%대 수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59.2%로 압도적인 1위이며 그 다음이 유로화로 20.5% 정도, 일본의 엔화는 5.8%, 그 다음이 미국의 뉴욕과 더불어서 세계 금융시장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죠? 바로 영국의 런던이죠. 유럽의 금융허브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영국의 파운드화조차 몇 프로냐? 4.8% 정도입니다. 한국의 원화는 이 중에서 몇 프로냐? 0.1%대예요. 0.1%. 여러분, 국뽕도 물론 좋지만 국뽕 그래 좋지. 한 사발 들이키면은 나도 알딸딸해요. 그런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옛 속담처럼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짖어대다가 정말로 잡아먹힌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느 날 여러분들, 저도 우리 대한민국 좋아합니다. 갑자기 지구 밖에서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호주 대륙만한 UFO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게만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황금이라도 수천 톤을 갖다 퍼주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터미네이터 같은 기계라도 수만 대 갖다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20대 중반 이상의 성인이라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정신은 가지고 살아야 국민들이 가랑이 찢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 문화를 낳은 저 지중해 바다가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곳이죠. 저 지중해 바다가 한때는 어떤 나라의 호수에 불과했다, 내해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유럽 대륙에 1000년 이상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유럽 역사 고대 최초의 강대국이 있죠.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최초의 초강대국 중에 하나죠. 고대 로마 제국에서 쓰였던 그 데나리우스화라든지 이후 유럽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이슬람 계열의 대제국들이 등장하던 시절에는 디나르화 같은 것들이 맹위를 떨쳤죠. 이 세계 무역 상인들 사이에서 이 데나리우스화, 세기가 좀 흐르면서는 이런 디나르화 이런 것들이 공용화폐처럼 사용이 되었는데, 이 세계 공용 화폐가 되기 위해서 그 조건이 뭐냐?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강력한 보증력과 신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세계 패권을 주름잡는 압도적인 국력, 군사력, 경제력, 전 지구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실질적인 내용물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그 다음에 기축통화라는 이 오만한 단어를 운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축통화라는 게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국제무역거래에서 공식적으로 쉽게 통용되는 어떤 돈입니다. 공신력이 뛰어난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암기형 시험 공부를 달달 외워가지고 하루아침에 아싸 내가 이제 합격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축통화다. 이딴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표면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 내용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만한 나라 피지컬 자체가 안 됩니다. 국토 면적이 너무나도 좁고 그 안에서도 그 좁은 면적에서도 7, 80%가 산지고 인구 규모는 너무나도 적고 지하자원부터가 일단 너무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 국가 피지컬 자체가 근본적으로 세계 패권을 다투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역부족인 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제가 힘 빠지는 패배주의적인 소리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무능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 무식한 과대망상이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 전체를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양 역사 수천 년의 그런 교훈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역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 역사 속의 그런 동서양의 유명한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상당히 자세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수백 수천 명이 넘는 유명한 정치인들의 인생과 제국의 전성기, 그리고 그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실수로 몰락해버린 과정들을 저는 매우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과대망상을 품지 말자라고. 정신승리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나 유로화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제 국제사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환전의 과정도 실제로는 2번을 거친다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원화를 일본의 엔화로 바꿀 때는 우리는 그냥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은 그만한 국제신용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실제로는 원화로 달러를 매입한 다음에 그 달러의 힘과 신용도를 빌려가지고 일본 엔화를 매입해오는 이런 2번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기축통화가 된다라는 것은 국제금융거래에서 미국의 달러나 유럽 전체의 통합 유로화의 위치를 한국의 경제와 원화가 대체 가능할 정도가 된다라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경제력이 최소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전체와 비비거나 압도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과대망상이잖아요. 국민들 박살낸다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금융거래 시스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의 기축통화 시스템의 자리를 살금살금 넘보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저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작살나고 한때 우리나라 삼성전자까지 강력하게 위협을 했던 중국의 거대한 통신회사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가 어쩌다가 박살이 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떡밥은 나라의 운명을 넉넉하게 망치고도 남을 만한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기축통화 같은 정신나간 소리 하다가 전 국민들을 옥죄시키고도 산산이 부숴버리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는 동서양 역사 이래 만고불변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귀금속인 금, 황금이라든지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달러 정도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국력 그리고 압도적인 경제력이 그 나라의 그런 중앙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로 굳이 나열하자면은 좀 국제적인 화폐가 그 밑으로는 좀 없느냐? 뭐 있기는 있죠. 유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나마 국제사회에서 간신히 몇 % 정도 통용될 뿐이라는 겁니다. 원화가 저 막강한 대열에 끼려는 것 자체가 헛웃음이 나오는 코미디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끼이고 싶다면 IMF와 국제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IMF의 한국 원화 지분은 1.8% 미만입니다. 일본, 중국조차도 6%에서 8,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1년 IMF의 특별 인출권은 약 6,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에 한국이 배정받은 비중이 얼마냐면은 117억 달러입니다. 1.8%가 안 돼요. 말 그대로 1% 이하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깜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조차도 주한미군이 있고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질서의 동맹국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신용력이고 보증력이지.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 586 좌파 애들 떠들어대듯이 진짜 뭐 우리 혼자 우덜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민족끼리 뭐 친북 친중 이런 거를 해버리면은, 이 노선으로 가버리면은, 반자유 노선 반미 노선으로 가버리면 대한민국은 그냥 한순간에 베네수엘라행 총알 열차를 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당당하게 대접받는 날이 오면 저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토록 현실을 모르는 감성적인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아직도 이 나라가 가야 되는 길은 너무나도 까마득해 보입니다. 참고로 이재명이는 독일은 유명한 세계적인 메이커가 없다. 독일이 유명한 세계적인 메이커가 없다. 중소기업들이 강하다라는 기적의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독일이 대기업이 없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파워가 없다라는 이 논리는 독일의 그 100년, 200년이 넘은 유수의 기업들이 한밤중에 자다가 억울해서 벌떡 일어나갖고 뛰쳐나올 그런 발언들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많고 유명한 독일의 명품 자동차 회사 벤츠의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비율이, 이제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벤츠의 본사가 어디 있죠? 스포츠 의류 대기업인 아디다스라든지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유명한 BMW, 또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얘네들이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독일이잖아요. 로베르트 보쉬, 유럽 최대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지멘스, 또 아스피린을 발명한 바이엘, 얘네들이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독일이잖아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SAP, 그리고 화학기업 바스프, 다임러 그룹 등등.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하는 게 입이 아프잖아요. 얘네들 독일 기업이잖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걱정됩니다. 내가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답이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금 정치인 고르기 어렵다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답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반드시 이 나라가 지금 피해가야 되는 최악의 오답이 누구인지, 절벽 끝으로 향하는 급행열차가 누구인지 저렇게 명명백백한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한 비율이 지금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죠. 모든 거는 국민들의 수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억울한 게 무지성 형님들 때문에 우리도 딸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젊은 우리 세대도 딸려 들어간다고. 나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